예,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진옥입니다. 이제까지 된 것이 의료라는 것이 뭐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의료가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을 여기까지 하셨고 또 의료라는 것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IT를 적용해서 저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조금은 좀 이해가 되었다면 뭐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이 잘 전달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 이 과연 도대체 뭘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느냐. 용어에 대해서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의사 선생님들과 IT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정의를 굉장히 달리하고 있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제일 제가 본 자료 중에서 보편적으로 또 활용되고 있고 잘 정리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헬스케어라고 이렇게 보면 넓은 의미의 건강 관리에는 해당되지만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전문 의료도 아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먼저 안쪽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의료입니다. 이게 질병, 예방, 치료, 처방, 전문 의료 영역 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보통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는 의료가 되겠죠. 그 가운데 이제 의료 가운데 원격 진료, 원격 의료라는 것은 이런 모바일 헬스 기기를 IT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의료, 원격 의료, 원격 진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 이 모바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영역들이 되겠죠. 건강관리 중에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는 모든 분야를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외에 저희들이 보면 이제 의료 외라는 게보다는 의료와 보다는 공통된 부분도 있고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우리가 유전 정보 분석이라는 뭐 DNA 분석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은 뭐 조상에 대한 분석이든가 웰리스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요? 웰리스라고 한국말로 하면 뭐 제가 적당하게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암 유전체, 질병 위험도 인자들 뭐 약물 민감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료 영역도 포함이 되고 의료 영역이 아닌 이런 부분 웰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의료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영역이 될 수 있고 더 큰 의미로 보면 아주 이제 헬스케어, 운동, 영양, 수면 심지어는 물론 그것도 의료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금연 그다음에 또 이 마사지 기능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면 이건 이제 헬스케어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우리가 의료 영역이라는 것을 포함하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포함되는 부분이 의료 영역뿐만이 아니고 의료 영역 외에 운동, 영양, 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면에도 이제 의료 영역과 의료 영역을 또 이게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보면 어, 부분도 있고 의료 영역이라고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말하는 의료 영역 플러스 우리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 영역까지 포함하는 이런 영역이다. 그것을 IT 기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적용되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 그림을 보면서 아마 명확하게 다 구분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보면 영역에 대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까지 의료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헬스케어라는 뭐 건강관리, 운동, 영양, 수면 등등 포함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의료 영역 플러스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 영역을 IT 기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CCTV나 여러 등등에 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게 화상회의라는 것이 또는 이게 원격 강의가 아마 교수님도 참 힘들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대면에서 하면 질문을 하면 이렇게 서로 제 이 시간 하기 전에도 이제 권기영 교수님과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대면하면 눈과 눈을 마주 보면 또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호응도 이렇게 있고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 컴퓨터 보고 제 혼자 말하니까 아마 교수님도 참 어려우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집 주위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을 거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 탄 차 내에서 블랙박스에도 놓여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이제 기기들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들은 것 중에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돌아갈 때까지 300 몇 군데서 내 이동이 감시당한다. 뭐 감시당한 표현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감지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과거보다 범죄의 이 용의자들 참 잡는 것들 보면 이걸 잘 추적해가지고 요새는 또 그 CCTV도 스마트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다 동영상을 우리가 다 돌려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객체 모델링을 해가지고 찾아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세계 인구의 증가수가 이렇게 쭉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속에 있는 것이 2003년도에 세계 인구가 63억이었어요. 그 이제 2010년에 68억, 2015년에 72억, 2020년에 76억, 2025년에 81억의 이제 세계 인구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연결기기는 2003년에 5억대여서 2010년에 무려 25배인 125억, 2015년에는 250억대, 2020년에는 500억대, 2025년 1조억대가 우리를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그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나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몇 년 전 나왔던데 이 기업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산다 하고서 이제 웨어러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들은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가 언뜻 생각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정보의 수집 수단으로 뭐 이건 좀 헬스케어하고 다른 또 더 넓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가장 그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기가 아마 휴대폰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 그리고 모든 아마 뭐 애플의 사실은 올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도 사실 뭐 애플 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것이 이제 결국 모바일 기기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그 중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휴대폰의 특허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게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죠.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이제 휴대폰에서 어디엔가로 옮겨갈 거다. 그게 뭐겠느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뭐 한때는 야 이게 시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하고 여기에 보면 많은 이제 그래서 여기 뭐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헬스케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기기가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구글 글래스 같은 이런 이제 안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안경 형태로 개발돼서 모든 정보의 수집 또는 모니터링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휴대폰의 기능들을 다 고스란히 옮겨갈 것이 아마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안경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 웨어러블 기기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이제 수집하기 위한 헬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실 이 시장에서 선점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정말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앞에서 보면 엄청난 IoT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하고 또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수집하는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이제는 엄청난 정보량을 이 헬스케어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진단도 하고 앞으로 뭐 예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IT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게 이러한 연결기기나 이런 걸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이걸 이제 한 5년 전이긴 합니다만 IBM에서 이걸 이제 정보량을 예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료 정보량이 여러분들 병원에서 수집되는 의료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평생에 만들어낸 데이터들 병원에 가시면 여기 뭐 우리 건강하셔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영상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병원의 데이터가 지금 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서도 사실 이제 디지털 병원이라는 이러한 이 저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뭐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IT 전문가들이 병원에 또 그 취업하고 그러고 있는데 병원의 데이터가 한 0.4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1테라바이트의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텍스트 형태로 400페이지 분량의 책에 100만 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데이터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어지간한 도서관, 작은 도서관 정도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이미지면은 그보다 훨씬 분량은 더 많이 차지하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0.4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내 의료 데이터를 평생에 만드는 데이터가 의료 데이터가 0.4테라바이트인데 유전체 데이터는 6테라바이트고요. 일상생활, 환경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에 무려 1100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드는 의료 정보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이게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물론 이제 한 군데만 하지는 않죠. 병행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지금 앞에서 보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개인의 헬스 데이터 이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1100테라바이트가 되는 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찾아내는 많은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고 뭐 상품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이게 사실 많은 의료 데이터는 의사 선생님들의 지식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이제 지능화해가지고 AI를 통해서 환자들의
진료 차트를 분석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실시간 건강 관리를 하고 질병 예측 및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뭐 통계 결과에 대해 효율적 관리하고 수술이나 병원 치료, 오진 식별, 뭐 영상 인식 및 진단 보조, 수술 보조 등등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데이터가 쌓여지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AI에 얘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AI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뭐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술들의 이제 이슈들을 우리 뭐 학교 강의 시간에도 좀 배우셨을 거고 또 일반 우리가 뭐 검색을 통해서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텐데 결국은 AI의 근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런 분석 가능한. 그래서 과거 우리 알파고 할 때도 그 수많은 기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알파고가 만들어졌듯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고 모아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의 이 지식을 어떻게 정형화하고 룰화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냐가 이제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응용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인들은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이제 CT, MRI 뭐 이런 기기에서 보면 뭐 이 그 초음파 검사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들 그 요새 진단 영상학과 영상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촉망받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과거에 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가장 성적이 우수한 데가 외과 같던 이런 시절에서 요사이는 외과는 힘들고 수술을 위험 부담 넣고 있는 데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많이 바뀌어 영상의학과 이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 영상을 보고 판별하는 이런 쪽으로 이 의대 내에서도 아주 그 이 상위 클래스 학생들이 가고 있고 또 선호도가 높은 과가 이제 글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가장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AI 분야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초음파를 잘못 보셔가지고 오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사 선생님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그 컴퓨터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진단하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일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뭐 국내 뭐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는 비오노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런 그 영상 쪽에 특화되어 가지고 의료 AI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응용이 될 거다 이렇게 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아마 그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왜 헬스케어가 중요하고 또 이제까지 그 해왔 이제 그 기술의 IT 기술의 발전과 헬스케어가 어떻게 그 연계되어 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야기될 부분은 이게 이제 조금은 좀 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디지털 헬스케어 보면 야 이게 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도대체 뭐가 장벽이냐? 우리 보면 이 산업의 가운데서 그 이 활용되기가 쉽지 않은 꼭 기술적인 요인만 아닌 다른 법도 그렇고요, 제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IT를 공부하는 또 배운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왜 그것까지 고민해야 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배경을 조금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구현하고 만드는 기술들이 실제 서비스가 되려면 어떠한 것들의 장애 요인이 있을까? 시장에서 또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또 이해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대부분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 강의를 들으신 가운데 확진자 경험을 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거예요. 그 이제 저희도 회사에도 보면 뭐 제가 주위에 다 이렇게 뭐 사장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한 30% 정도가 확진이 됐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다라고 정확하게라고 말 수 없습니다만은 뭐 이야기 대강 들어보면 뭐 한 4,500명인데 한 150명, 뭐 한 200명 된데 한 60명, 70명 이 정도 이렇게 다 됐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라는 게 뭐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가운데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가 뭐고 어떻게 하고 왜 도대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실 근데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제가 아, 그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생소한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저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생소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아이 뭐 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저도 저 나름대로 이런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저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를 그 쉽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박연이고 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